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에서는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희란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쯤부터 광화문 집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참가자들의 길을 가득 메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행사가 공모되는 대로 광화문에서 명동역 방향으로 시민의 집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의 26대 선거 여파로 현장은 다소 결석된 분위기입니다. 오후 3시부터 촛불행동이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 제3차 국민의 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광화문 집회에 야당과 시민단체 약 2만 6천 명이 참가를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삼각지역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삼각지 집회에 약 1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장 소리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망나니 악당 이재명을 구속하라! 네,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4시 반쯤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충돌은 없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집회에선 도로를 점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연행하는 등 일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경찰들은 지난주와 달리 무장 대신 우비를 입고 인파 관리 등에 나섰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분리된 공간에서 열리면서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어제 나온 법원의 판결문을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부분이 인정됐고 동종 전과가 이미 있었던 점 등도 형량을 높인 요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한 공문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지휘로 답변한 것이고 당선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자로 뽑힌 시점이고 성남시 백현동 부지는 경기도 사무와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 직후 토건 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이라고 올린 글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 기회로 봤고 발언의 당선 목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도 형량을 높이는 사유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14년 전 성남시장 시절 지하철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 이유는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는 이 대표의 TV토론 발언은 즉흥적 발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발언은 준비된 발언이라 4년 전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앞서 집회 현장 연결했을 때 주변의 소리가 너무 커서 기자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린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대화에 대해서 문자 몇 차례 했을 뿐이고 일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동안 두 사람이 대선 캠프 구성이나 공천,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등 공적 대화를 나눴을 정황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명 씨의 또 다른 검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명 씨는
이준석 대표 문제로 아는 정치인 대부분과 상의를 했고 김 여사는 나를 이핵관이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 핵심 관계자라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적 대화를 많이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적 대화다 그러면 공적 대화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깔까요? 전화기에 다 남아있더라고 이게. 명 씨와 김건희 여사 대화를 일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 해명과는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 관련해 당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기 윤리 올라간다 뭐 한다 그것 때문에 막 명사장하고 상의를 해요. 여사님한테 빨리 서해야 된다는 등 방어를 하려면 여사나 함성득 교수랑 얘기를 해야 된다고. 윤리위 결정을 일주일 앞둔 같은 해 7월 1일 명 씨는 또 김 여사를 언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마누라하고 사모님하고 저 다 만나갖고 준석이 살려올게.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당시 내가 아는 정치인 대부분과 상의했다며 김 여사는 나를 이핵관이라고 부르더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문제로 그만큼 많은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정황인 겁니다. 하지만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실제 구명 청탁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